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방하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거의 한 달 만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상원의 심리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원 과반을 점한 다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탄핵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고학력, 고숙련자를 우대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오는 4월에 진행되는 H-1B 비자 추첨은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OPT로 취업한 이공계 전공 유학생들의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기업에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기상이 걸렸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초등학교에 14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항공유가 쏟아져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 17명과 성인 6명이 다쳤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14일 LA시청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청사에서 나란히 열렸습니다.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 보고 자료를 내고 북한에 대한 한미의 긴밀한 조율 계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14일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손짓하는 미국이 대북 제재 누수 방지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고학력, 고숙련자를 우대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오는 4월에 진행되는 H-1B 비자 추첨이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한 유학생 A씨는 2달여 남은 2020-21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신청일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 OPT 기간을 거쳐 취업비자를 얻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학력과 기술자들을 우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틀에 맞춰 올해부터 H-1B 비자 추천 방식이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추천 방식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의 H-1B 비자 추첨 통과 확률은 51.1%에서 55%로 학부만 졸업한 이들은 38.21%로 애초부터 낮았던 추첨 통과율이 무려 31%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같이 추천 방식부터 서류 절차까지 취업비자 관문이 더욱더 까다로워지자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학부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OPT 유학생들에게 H-1B 지원을 권유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는 소셜 워커나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공계인 스템 이외의 문과 혹은 디자인과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설사 추첨이 되어도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이 들어온 추세라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페이퍼 컴퍼니 스폰서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례들을 적출해내기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올해부터 고용주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H-1B 신청자들은 스폰서를 서줄 회사를 잘 골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고용주 사전 등록제는 이번에 이제 새로 실시되는 제도인데요. 올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H-1B를 원하는 고용주는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회사의 정관, 그 다음에 텍스 리턴, 또는 그 폼 SS4라고 EIN 넘버, 텍스 넘버죠.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회사가 사용하는 텍스 넘버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 적혀 있는 폼 SS4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제출하셔야 될 거고요. 또 고용한 직원의 H-1B 비자를 스폰하려는 고용주들은 고용주 사전 등록을 수월히 마치려면 분기별 지불급여세를 보고하는 941 폼 혹은 고용주 식별번호인 EIN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14일 LA시청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청사에서 나란히 열렸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117주년을 맞이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리는 선포식이 14일 LA 시의회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LA 시의회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에는 데이빌 류 4지구 시의원과 잘리 12지구 시의원, 김한중 LA 총영사, 그리고 미주 한인재단 관계자 등 주요 한인단체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큼 고생하고 이 미국을 어떻게 더 stronger 하게 만든 날이니까요. It's a day to celebrate that. So we do it once a year, January 13th. City of Los Angeles, County of Los Angeles, State of California, and now the nation as well.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반가운 날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에 처음 참석한 잘리 시의원은 한인 이민자들의 노고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14일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주관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청사에서도 주요 한인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주 한인재단 대표와 LA 총영사관, 대한인국민의 기념회 등 한인단체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떤 때는 메인스트림 자체가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면 하드워킹은 알지만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또 둘째는 2세, 3세들이 1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레코그나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애뉴얼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파티시페이트 해서 이거는 해달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는 미주 한인의 날과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가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 같이 화합해서 해가지고 모든 그 커뮤니티가 나서서 한번 더 크게 우리 이날을 좀 기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LA 시위에 열린 선포식에는 멀리 고국에서 한국의 명인원도 참석해 태평무와 사물놀이 등 한국의 예술을 알리는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다민족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해 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홍보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다민족들이 우리 한민족하고 같이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선포식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미주 한인의 날이 한인 사회만을 넘어서 주류 사회가 인지하는 기념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 초등학교에 14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항공유가 쏟아져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 17명과 성인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14일 정오 무렵 LA 공항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파크애비뉴 초등학교 운동장에 항공유가 쏟아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다친 학생들은 위험물질 처리반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비행기 날개에서 하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액체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중국 상하이로 향하는 델타항공 89편에서 항공유가 떨어졌다면서 해당 비행기는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입니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연료 펌프 결함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69만 6천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과 19년형 렉서스와 토요타 포러너, 캠리와 하일랜더, 랜드크루저, 세코이아, 시에나, 타코마, 그리고 툰드라며 2019년형 토요타 아발론, 코롤라 등으로 차량 소유주들은 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연료 펌프 결함으로 엔진 작동이 불안정해져 운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OPT로 취업한 이공계 전공 유학생들의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기업에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스의 현장 실사는 대개 해당 업체에 48시간 전에 통보한 후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실사 후 해당 업체나 학생들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OPT를 취소하며 취업비자 신청도 어려워집니다. 전국 은행들이 지점망을 축소하고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트렌드에 합류하고 있다고 LA 비즈니스 저널이 전했습니다. 은행 지점들이 문을 닫고 남아있는 지점들 역시 공간을 줄이고 기본적인 지점 역할만 하는 추세인데 이런 변화는 직원 감축과 렌트비 축소 등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지만 은행 서비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형태로 변하면서 고객들의 은행 이용 선호도가 변환돼 따른 것으로 지적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올겨울 들어 뉴욕주에서 독감 환자 발생 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지난 11일 11세 소년이 독감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첫 사망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가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작가로서 주류 사회에서 명성을 떨친 2명의 한인에게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는 보스턴의 에머스트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이민진 씨와 다트머스 대학의 영어 교수로 재직하는 알렉산더 지 작가입니다. 노스베이 등 북가주 지역에 PG&E 직원 사칭 사기 전화가 2배 이상 증가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PG&E는 지난해 산불과 강제 단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노스베이 등 북가주 일부 카운티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PG&E 직원 사칭 사기 전화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 경영자가 호주 산불 피해자와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69만 달러를 산불 피해자 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베조스의 기부액이 그의 개인 재산 규모와 세계 최고 부자라는 이름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여전히 분규 지역으로서의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24대 하와이 한일회장 취임식이 지난 11일 파고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와 커크 칼드웰, 호놀루루 시장 등 하와이 정계 인사들과 일본, 필리핀 상공인 등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봉영 한인회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펠로알토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사안과 동맹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회담 후 양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대화의 프로세스 동력 유지 재개를 위한 상황 관리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 관계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했으며 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장관은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의 원만한 해결,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직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3국 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협력 방안 및 영내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영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 및 현황을 평가했으며 향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하고 정부 공유를 포함해 3국 간 소통과 협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4일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 만료된 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겁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손짓하는 미국이 대북 제재 누수 방지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 남강 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강 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정부나 조선 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송출을 포함해 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해 왔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에 관여하고 북한 인력의 비자와 여권, 출국, 해외 취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남강 무역회사 직원들이 이후 수익을 북한에 돌려보내며 이 중 일부는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촛불 시민이 요구한 검찰개혁 입법이 지난 13일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 승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당과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주장과 달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